새벽 5시, 겨울 공기가 아직 길 위에 머무는 시간. 재래시장 입구에는 오래된 갤로퍼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1990년식 갤로퍼. 페인트는 벗겨졌고 차체엔 흠집이 가득하지만 이 차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도 어느 날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늘 이 자리, 이 시간. 사람들은 그 차의 주인을 고물 할아버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지, 왜 이렇게 추운 날에도 고철을 줍는지, 왜 이 시장을 떠나지 않는지를. 세상은 화려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삶을 바꾸는 사람은 언제나 소리 없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그 조용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버린 금속 조각들 사이에서 쓸 수 있는 것, 고쳐 쓸 수 있는 것만 조심히 골라 담습니다. 그의 손등은 굳은 살로 갈라져 있고 추운 바람에도 숨은 얇게 흩어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버린다고 다 쓰레기는 아니야.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살려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지. 그 말은 고철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같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굽히고 무거운 철판을 들어 올립니다. 몸은 힘들고 숨은 거칠어지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후회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낼 뿐입니다. 저울 위의 무게보다 사람 마음의 무게가 더 무거운 법이지. 그는 흘러가는 듯 말합니다. 마치 오래된 철판을 들며 인생을 함께 들어 올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사람은 말이 없어. 입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거든. 갤로퍼 뒤 적재함에 고철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흔들리지 않게 줄로 묶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이 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대부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갑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갤로퍼의 문을 닫고 새벽 어둠 속 시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 발걸음은 구부정하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오늘도 그는 아무도 모르게 시장을 지켜냅니다. 갤로퍼가 고물상 앞에 멈춰서자 고물상 주인은 늘 그렇듯 미리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인데 두 사람의 하루는 이미 반쯤 진행된 듯 익숙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조금 더 쳐드릴게요. 젊은 고물상 주인이 말합니다. 그 말에는 배려가 담겨 있지만 그 배려가 상대를 부담하게 할까 걱정하는 작은 눈치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허허, 됐다. 젊은 사람이 벌어야지. 그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편한 사람. 미안함을 남기기보다 고마움을 남기고 싶은 사람. 고물상 주인은 가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안 벌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는 조심스레 꺼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죠. 사람은 내가 가벼워야 남을 들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철 같은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고철을 옮기는 동안 둘은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래 함께한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조용한 온기가 공기 속에 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에 먼지를 털고 잠시 숨을 고르자 주인이 다가와 작은 빵 하나를 건넵니다. 새로 들어온 건데 따뜻할 때 드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빵을 받지 않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난 내가 먹기 전에 줄 애들이 있어. 그 말에 고물상 주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먼저인 사람일 뿐입니다. 고물상 주인은 그제야 작게 미소 짓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 요즘 참 보기 드물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주 평범하게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이 사람은 남 좋으라고 사는 거지. 그리고 덧붙이죠. 내 좋으라고 산 건 이미 좀 지나버렸어. 고물상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그 등을 바라봅니다. 겨울 햇살이 천천히 떠오르며 할아버지의 굽은 어깨 위에 희미하게 쌓입니다. 그 등은 작아 보이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짊어질 만큼 묵직한 따뜻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시작합니다. 말없이 복잡한 설명도 없이 그저 사람 냄새가 나는 방식으로 고물상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의 방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합니다. 잠이 든 시간이 아니라 삶이 잠시 멈춰 있는 듯한 정적입니다. 방은 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더 이상 걸어 다닐 공간이 없는 작은 방. 낡은 장판엔 세월의 자국이 깔려 있고 벽지엔 오랜 겨울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에는 유난히 깔끔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책상. 오래된 나무 책상이지만 그 위에는 먼지 한 톨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겉보기엔 이 방과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물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반짝이는 고급 만년필. 어떤 상처도 어떤 흠집도 없이 마치 어제 사온 것처럼 빛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그 만년필을 두 손으로 조심히 들어 올립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얼굴을 쓰다듬듯 손끝으로 조용히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그래, 너만은 흠없이 남아있어라. 그 말에는 아무도 모르는 지난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필기구일 뿐이지만 할아버지에게 이 펜은 잃어버린 시간, 지나간 사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펜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삶이 나한테 준 건 이 펜 하나뿐이었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이 펜으로 많은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와야 할 사람의 이름,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까지. 하지만 그 이름을 이 펜으로 자신을 위해 적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만년필을 조심히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허름한 공책을 펴봅니다. 페이지마다 익명으로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 전화번호, 빛처럼 적어둔 약속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사람은 주는 만큼 남는다 했지. 그의 방은 초라하지만 그의 마음은 청춘보다 더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 하나가 그 마음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단칸방에서 세상은 몰랐던 이야기의 실마리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시장 입구로 아이들이 하나둘 지나갑니다. 책가방이 아직 몸보다 커 보이는 아이들. 찬바람에 두 손을 호호 불며 걸어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고 맑습니다. 그 길모퉁이에 늘 그렇듯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겨울 외투는 낡았지만 그 얼굴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갓 사온 따뜻한 빵과 주황빛이 선명한 귤 몇 개가 들려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이 지나가다 멈춰 섭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이거 우리 주려고요?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지. 그러면서 귤을 하나씩 건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이 귤을 받아들 때 그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는 귤의 온기인지 할아버지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맨날 우리한테 이런 걸 줘요? 돈도 많이 안 버시잖아요. 그 질문은 순수해서 잔잔히 가슴을 울립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나도 어릴 때 누군가한테 많이 얻어먹었거든. 그리고 천천히 덧붙입니다. 그걸 갚는 중이야. 아이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 말이 좋은 말이라는 것만은 압니다. 아이들은 귤 껍질을 까며 할아버지 옆에서 잠시 시간을 보냅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리고 작게 속삭이듯 이어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면 된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하지만 그런 말이 자신들에게 좋은 말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나도 어른 되면 누구한테 이렇게 나눠줄래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받은 마음이 너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가겠구나. 그 말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가슴 깊숙이 남아있을 평생의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향합니다. 귤 향이 묻은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 내일 또 봐요. 하고 뛰어갑니다. 바람이 불고 거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 작은 손들이 지나간 자리엔 따뜻함이 오래 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조용히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침이 또 있을까? 그리고 시장의 하루는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시장의 떡집은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가게입니다. 따끈한 김이 서리고 찹쌀떡과 인절미의 고소한 향이 골목을 채웁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떡집 앞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릅니다. 고된 새벽 일과를 마치고 이 가게에서 잠시 쉬는 건 그에게 하루 중 가장 사람 냄새 나는 시간입니다. 떡집 사장님이 따끈한 떡을 담은 접시와 약봉지를 들고 다가옵니다.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오늘은 더 춥네요.
이거 약 어제 깜빡하고 못 챙기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내줬습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다니까. 약은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요. 하지만 사장님은 가만히 바라봅니다. 할아버지의 숨이 약간 짧아지고 기침이 예전보다 잦아진 걸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항상 그 말씀만 하시는데 정말 괜찮으신 적이 있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마치 시간을 되감아 되새기듯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합니다. 살다 보면 괜찮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날이 생기는 법이야. 사장님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조용할까? 할아버지는 찹쌀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사장님을 바라봅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그 말에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멈춥니다. 내 아버지도 사람을 무섭게 챙기는 분이었지. 남이 보기엔 투박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어. 사장님은 떡을 집던 손을 멈추고 말합니다. 삼촌, 그 얘기 가끔 하시죠? 아버지 얘기할 때만은 늘 목소리가 달라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래. 한번 맺히면 평생 간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제야 사장님은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왜 더 따뜻한지, 왜 언제나 조용히 챙겨왔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삼촌, 진짜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할아버지는 떡 하나를 손에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괜찮다. 내 몸이야. 내가 쓰는 데까지만 쓰면 되지. 그러나 다음 한마디는 마치 오래 참고 참다가 흘러나온 속마음처럼 들립니다. 다만 내가 없어졌을 때 어디가 허전할까 싶어. 그게 조금 걱정이지. 사장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사라진 뒤를 걱정할 만큼 누군가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삼촌 없어지면 이 골목이 텅 비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보다 그 미소가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떡 냄새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한 아침을 함께 보냈습니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았고 가게마다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시간은 할아버지가 움직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잘 구겨지지도 않게 늘 조심히 접고 펴서 보관하는 그 봉투. 겉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봉투 속에는 누군가의 한 달을 버텨줄 수 있는 작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 하나. 버티기 힘든 날엔 누군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는 그 문장을 쓸 때 수십 번을 고쳐 쓰고 수십 번을 지웠습니다. 도와준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에게 부담이 없도록 가장 가벼운 문장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오늘 그가 향한 곳은 시장 한가운데 있는 작은 반찬 가게. 며칠 전 주인이 손목을 다쳐 장사를 쉬었다는 말을 들은 게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는 셔터 사이 좁은 틈을 찾고 봉투를 살며시 넣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 숨조차 죽이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그 작은 행동엔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 오랜 마음의 습관이 담겨 있습니다. 봉투를 밀어 넣으며 할아버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비를 넘기면 또 사는 맛이 나지. 그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도 그렇게 건넵니다. 누군가의 삶을 격려하는 말.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의 주인을 보지 못합니다. 봉투를 넣고서도 할아버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누군가에게 편지를 남기고 돌아서는 사람처럼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가 나지막하게 읊조립니다. 도움이란 건 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거지. 그 말은 한 번 들으면 오래 남는 문장입니다. 아무도 없지만 바람만이 대답하듯 골목을 스쳐 지나갑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자꾸 시장 사람들을 돕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빛나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그늘에서 존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오늘도 누구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한 사람의 하루를 살려내고 한 가정의 숨을 이어주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봉투 하나 적어낸 것으로 삶을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마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묵묵히 그 골목 끝으로 사라집니다. 아침 장사가 한창 준비될 무렵 시장의 평소 소리들이 하나둘 살아납니다. 분주한 발걸음, 국물을 끓이는 소리, 떡을 치는 둔탁한 리듬. 그 익숙한 소리 속에 시장은 매일 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날 시장의 리듬과 섞이지 않는 낯선 소리가 골목 끝에서 울렸습니다. 낮게 깔린 엔진음, 무겁게 멈춰서는 차바퀴 소리, 시장에서는 좀처럼 들리지 않던 검은색 세단들의 무리였습니다. 세대차가 아니라 세계차이라고 부를 만한 분위기가 시장 입구에서 흘러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3명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구두 굽소리가 시장 바닥에 탁탁 울릴 때마다 가게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갑니다. 그들의 시선은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물건을 평가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 계획서로 바라보는 눈빛. 그중 한 남자가 시장 상인회장을 찾아가 말합니다. 여기 오래됐네요. 그 말에는 오래된 것이 주는 정겨움이 아니라 오래됐으니 치워야 한다는 차가운 판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철을 툭툭 치며 이어 말합니다. 정비 사업이 곧 시작될 겁니다. 시장 전체가 재개발 예정인지 모르셨어요? 상인들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남자는 미소도 짓지 않습니다. 그저 일이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옮기시는 거죠. 보상은 글쎄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소리와 온기와 사람 냄새로 가득하던 골목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개발업자들은 시장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들의 걸음엔 생계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뿌리를 지키고 살아온 시간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그저 여기는 부지가 될 곳일 뿐. 그 순간 떡집 사장님이 손에 떡가루가 묻은 채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여기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터잡고 살아온 곳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러자 개발업자 중 한 명이 말을 끊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은 늘 바뀝니다. 남는 건 능력이 있는 사람뿐이에요. 그 말은 힘 있는 자에게는 멋진 문장일지 몰라도 힘없는 사람에게는 칼날처럼 꽂히는 문장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말없이 서로의 표정을 바라봅니다. 불안, 두려움, 무력감, 시장 전체가 한순간에 그림자를 뒤집어 쓴 듯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딱 한 사람만은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갤로퍼 옆에 서서 개발업자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오래된 돌기둥처럼 미동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말합니다. 이 시장은 내 계산서 한 장으로 지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난 뒤 골목골목마다 불안한 기운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가게 문 여는 손길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골목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립니다.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 그리고 낯선 사내의 거친 말투. 가만히 있어. 사진만 찍고 보내줄 거니까 겁먹지 마.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리지만 아무도 쉽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험해. 괜히 끼어들었다가 더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발을 붙잡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몸집 큰 남자가 초등학생 아이의 팔을 억지로 붙잡고 있습니다. 옆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든 또 다른 남자. 누가 봐도 협박의 냄새가 나는 장면.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두 발은 바닥에서 떨고만 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할아버지가 조용히 걸어옵니다. 그의 걸음은 소리도 서두름도 없지만 이상하게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내들 앞에서 멈춰서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손대지 마라. 그 말은 노인의 목소리라기엔 너무 묵직했고 너무 깊고 너무 명령 같았습니다. 사내는 기가 찬 듯 웃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 지금 뭐라고 했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속도는 노인의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의 움직임에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지팡이로 사내의 손목을 정확히 찍어 아이의 팔을 놓게 만들고, 두 번째 동작, 지팡이를 안쪽으로 비틀어 사내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세 번째 동작, 발끝을 이용해 상대의 무릎을 짧고 강하게 밀어
순식간에 바닥으로 넘어뜨립니다.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합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정확하게, 너무 자연스러워. 사람들은 당황한 채 서 있기만 합니다. 두 번째 남자가 놀라 달려들려 하자 할아버지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말합니다. 그만해라. 내가 감당 못할 일 생기기 전에. 그 말의 힘에 남자는 숨을 삼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 위험하다. 늙은 몸에 숨겨진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 사내 둘은 허둥지둥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아이의 숨은 거칠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목소리를 한 톤 낮춰 말합니다. 겁먹지 마라. 겁을 먹으면 나쁜 놈들이 더 세져 보이는 법이야. 아이의 눈이 조금 차분해지자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덧붙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어른이 널 못 지킨 거다. 그 말은 아이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이 골목 전체를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조용히 고철을 줍던 이 노인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그의 등이 오래전부터 이 시장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할아버지는 쓰러진 지팡이를 주워들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합니다. 부러지지 않았네. 다행이야. 그 말은 지팡이를 말하는 건지 아이의 마음을 말하는 건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그 등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어떤 분이신 거지? 아이 위기 사건이 있고 난 뒤 개발업자들은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작은 체구의 노인이 건장한 사내 둘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그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노인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개발업자 팀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합니다. 가난한 노인처럼 보였는데 움직임이 이상해. 그들은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노인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은 차갑고 조용합니다.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공간을 가릅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름은 최, 나이는 70이 넘었고 주소지는 임대 단칸방. 고철 줍는 일로 살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팀장은 비웃듯 말합니다. 그래, 딱 봐도 그런 부류였지. 그깟 늙은이가 설마. 그러나 직원의 음성이 갑자기 멈춥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의 눈이 흔들립니다. 이게 뭐지? 팀장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말문을 읽습니다. 계좌 잔액이. 이게 맞아? 모니터에 떠 있는 숫자 0이 너무 많았습니다. 억이 아니라 10억도 아닌. 계속된 자릿수에 팀장의 머리가 멍해집니다. 잠깐 이건 일반 계좌가 아니잖아.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법인 계좌 같은데. 기업명은 에코라인 재활용? 팀장의 얼굴빛이 사라집니다. 에코라인? 그거 국내 최대 규모 재활용 기업 아니야? 직원은 이어서 말합니다. 기록상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분명한 말투로 덧붙입니다. 창업주 이름이 최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합니다. 말도 안 돼.
그 늙은이가 그 회사 창업주라고? 팀장은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더 깊은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여기 기사 하나 있다. 직원이 화면을 확대합니다. 20년 전 인터뷰 기사. 정중한 미소를 지은 중년 남자.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장. 회사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기부하고 경영에서 물러난 창업주 최. 팀장은 화면 속 남자의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시간이 지나 얼굴은 늙었지만 눈매, 광대뼈, 미소. 명백히 시장의 그 노인이었습니다. 팀장은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세상에, 우리가 건드린 사람이 그 정도 인물이었단 말이야? 직원 하나가 불안하게 묻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쩌죠? 오늘 오전 일도 있고, 시장 사람들도 그 노인한테 마음이 기우는 것 같은데, 팀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합니다. 입 다물어. 이건 우리만 알고 있어. 괜히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끝날 수도 있어. 그 말은 두려움을 숨기려는 단단한 목소리였지만 끝내 떨림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고철 줍는 노인이 나라 전체를 뒤흔든 기업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개발업자들은 그날을 기점으로 노인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은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세상을 한번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걸.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불안은 조금씩 잦아드는 듯했고 가게마다 국물을 끓이는 김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한가운데 있는 분식집에서 TV 소리가 갑자기 커집니다. 여보세요. 이거 뉴스 좀 봐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외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화면을 향해 몰려듭니다. 아침 뉴스 속보 자막이 깜빡입니다. 속보. 국내 최대 재활용 기업 에코라인 창업주. 20년 전 실종 후 시장에서 생활해온 정황 포착. 시장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창업주 최 씨는 20년 전 모든 지분을 사회에 기부한 뒤 자취를 감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최근 시장 주변에서 고철을 줍는 모습이 포착되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간 분식집 안이 얼어붙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최? 할아버지 이름이 최 아니었나? 옆에서 장사하다 말고 온 다른 상인이 말합니다. 아니야 설마. 설마 그 할아버지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왜 고철을 주어? 저게 진짜라면 우리가 알던 그분이? 그때 누군가 조용히 밖을 가리킵니다. 저기 서 계신 분. 모든 시선이 시장 입구에 멈춰 서 있는 할아버지를 향합니다. 갤로퍼 옆에 서서 아침빛을 바라보고 있는 작은 뒷모습. 누군가 속삭입니다. 저분, 정말 그 사람이야? 그 순간 분식집 TV에서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됩니다. 그는 화면 속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돈은 많이 가질수록 무거워지고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 시장 입구에서 서 있는 노인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저 화면 속 인물은 누가 봐도 지금의 고물 할아버지였습니다. 분식집 안에 작은 탄성이 올라옵니다. 세상에, 정말 그분이었어. 떡집 사장님은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삼촌, 역시 당신이었네요. 사람들 사이에 긴 침묵이 흐릅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워 고개를 떨굽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를 가난한 노인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장에서 가장 부자였고 이 시장에게 가장 큰 은인이었으며 이 시장을 남몰래 지키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갤로퍼 옆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을 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그 침묵조차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시장은 그날 평생 기억할 조용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노인이 세상을 한번 바꿨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조용히 한 골목을 지키며 또 다른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장 사람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분식집 TV 앞에 서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화면 속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표정은 지금의 그와는 다른 당당함과 여유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대표님, 회사를 이렇게 단기간에 성공시킨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젊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엽니다. 사람입니다. 사업은 사람이 만들고 미래는 사람이 이끌죠. 그는 앞에 앉은 기자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눈빛은 맑고 어떤 거짓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요, 버려진 것들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고쳐야 할 건 금속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그가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기자는 또 묻습니다. 그 철학이 대표님 개인의 삶과도 연결되나요? 젊은 그는 잠시 웃다가 표정이 아주 살짝, 정말 아주 살짝 어두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버려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에 시장 사람들은 숨을 삼키듯 조용해집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어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손을 한 번만 잡아주었더라면 제 인생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호흡을 고릅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물론 제가 모든 걸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진 만큼 나누면 사람이 가벼워져요. 기자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젊은 그는 많은 시간을 고민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제가 가진 건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말은 20년 뒤 그가 시장에 나타나 고철을 줍고 아이들에게 배고픈 티도 안 내고
누군가의 문틈에 봉투를 넣는 그 삶과 정확히 닿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젊은 그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떡집 사장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합니다. 삼촌은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거군요. 분식집 안 사람들은 화면 속 젊은 그와 지금 시장의 그를 겹쳐보며 말없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만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식집 화면에서는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떡집 사장님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 다른 기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남겼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배고플 때 뭘 내놓는지 보면 된다. 그때 장면은 자연스럽게 과거로 넘어갑니다. 아직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몸은 말랐고 옷은 젖어 있었으며 겨울 바람에 턱이 떨릴 정도로 추워 보입니다. 그는 어디선가 뛰쳐나온 듯 숨을 고르고 있었고 손에는 허름한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듯한 모습,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의 표정. 그때 작은 떡집 문이 열립니다. 젊은 떡집 사장님의 아버지, 두툼한 앞치마에 찍어낸 지 오래된 고무신. 그는 젊은 최 씨를 한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손짓합니다. 춥지? 이리 와. 딱 그 한마디. 그 말 속에는 왜 왔냐는 질문도, 누구냐는 경계도, 돈 내라는 계산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친절, 받아본 지 너무 오래되어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떡집 아버지는 아주 따뜻한 찹쌀떡을 손에 쥐어줍니다. 사람 사는데 이유가 뭐 필요하나? 먹어. 그 말에 젊은 최 씨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떡만 바라봅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그 떡. 아마 그날 그 떡 하나가 그의 삶 전체보다 더 따뜻했을 것입니다. 한 입 먹자. 눈물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억울해서도 서러워서도 기뻐서도 아닌 처음 느껴보는 살아있다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떡집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살아. 사람은 한 번 더 살아볼 기회가 다 있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위로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떡집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넵니다. 이거 다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도 언젠가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면 돼. 젊은 최 씨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세상은 그에게 한 번 더 살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떡집 사장님의 아버지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떡집 사장님은 시장에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닫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우리 가게를 유독 챙겨줬던 거였구나.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존경을 느낍니다.
그 순간 시장 사람들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시장에 머무는 이유, 왜 이 골목을 떠나지 않았는지, 왜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해왔는지, 그 모든 이유의 시작이 바로 이 떡집에서의 작은 친절이었다는 것을 재개발 소식이 퍼지고 하루가 지나자 시장은 전쟁터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마다 걱정이 끊이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린 보상도 못 받는다잖아. 수십 년 장사한 걸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생겼어. 그 말은 골목 끝까지 전염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때 개발업자들이 다시 시장에 나타납니다. 이번엔 훨씬 더 당당하고 훨씬 더 공격적인 태도로 검은색 패딩, 서류철, 태블릿. 그들의 모습은 이 따뜻한 시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선 공기와 차가운 숫자,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장은 철거됩니다. 이번 주부터 정비 시작이니 정리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 말에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갑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팀장은 비웃듯 말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세상이 멈추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현실을 아셔야죠. 누군가는 주먹을 움켜쥐고 누군가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러나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시장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사람, 할아버지. 하지만 오늘의 그 걸음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고요한 걸음이 아니라 마치 아주 오래된 무게를 끌고 오는 듯 묵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개발업자들 앞에 도착해 잠시 그들을 바라봅니다. 말을 꺼내기 전 그의 숨이 아주 깊게 내려앉습니다. 그만하지. 그 한마디에 시장 전체가 숨을 멈춥니다. 팀장은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이 끼어들 문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갑니다. 여기는 내가 책임져야 할 곳이다. 팀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책임? 어르신이 뭘 책임진다는 거죠? 여긴 사업이고 우리는 법적으로 승인받. 할아버지가 그의 말을 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너희 같은 말이 끼어들면 안 된다. 그 목소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했고 확고했고 어떤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팀장은 당황한 듯 말합니다. 우리 방식대로 진행할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결정하면. 할아버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합니다. 사람을 밀어내고 세운 건물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그 말은 중앙집중 냉난방보다 더 차갑고 수십 년 묵은 돌바닥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개발업자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 말은 논리가 아니라 삶에서 나온 진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속삭입니다. 이 시장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버팀목이 있었던 거야. 개발업자는 다시 태블릿을 들고 억지로 침착한 척 말합니다. 어르신, 나이 드셨다고 세상이 어르신 뜻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싶은 거다. 그 말, 그 한 줄의 문장은 시장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는 듯한 울림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장 사람들 뒤에서 누군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삼촌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었어. 사람들이 하나둘 할아버지의 뒤로 모여듭니다. 작은 떡집, 분식집, 생선가게, 야채 가게까지 도망치듯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모여 하나가 됩니다. 개발업자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긴 너희가 지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개발업자들이 물러난 뒤 시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요하게 식어갔습니다. 가게 문들은 열려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분주한 소리 대신 낮고 긴 한숨들이 여기저기서 울렸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할아버지는 천천히 시장 중심으로 걸어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 모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그늘을 찾듯이 분식집 아주머니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할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 말은 고마움과 죄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긴 내가 살고 나도 사는 곳이다. 내가 지키는 건 사람이야. 장소가 아니라. 그 말에 아주머니는 눈가가 빨개집니다. 근데 우리한테 너무 큰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사람이 힘든 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혼자라고 느껴서야. 그 말은 시장을 감싸던 불안의 껍질을 서서히 깨뜨리는 듯 했습니다. 야채 가게 사장님이 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할아버지한테 너무 무심했죠. 죄송해요. 도와주시면 저희도 돕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기 마음이 더 무겁지. 그러니 부담스러워하지 말라. 그 말에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울컥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떡집 사장님이 앞으로 나오며 말합니다. 삼촌, 이 시장은 저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지켜야죠.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할아버지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합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 속에는 감사함보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살아있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 뒤 차분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리만 지켜라. 가게 문 닫지 말고 너희 방식대로 사람을 맞아라. 사람들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테니. 그 목소리는 이제 노인이 아니라 이 시장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느낍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던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앞에서 괜찮다며 버텨주면 사람들은 그 등 뒤에 설 수 있다는 걸. 그날 그 작은 시장 한복판에서 할아버지의 결심은 사람들의 희미한 희망과 만나 조용한 불씨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킬 때 세상도 조금은 바뀌는 거다. 할아버지와 시장 사람들의 결심이 모인 다음 날, 시장은 잠시나마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점심 무렵 시장 입구로 커다란 트럭 2대가 들어옵니다. 트럭에는 정비구역 사전조사, 철거 준비 장비 운반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습니다. 곧이어 개발업자들이 헬멧과 점퍼를 입고 내려옵니다. 전날과는 다른 훨씬 더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 그들은 시장 구석구석을 측량하고 거리를 재고 각각의 앞에 빨간 스프레이로 작은 표시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삑, 찰칵, 찰칵, 차갑고 메마른 소리가 시장의 따뜻한 공기를 벌레처럼 파먹습니다. 상인들은 다급하게 묻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철거 확정도 안 됐잖아요. 개발업자 팀장은 냉담하게 말합니다. 절차 들어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누군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가게는요? 이 많은 짐은요? 우린 어디로 가요? 팀장은 짧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야채 가게 사장님이 분노에 떨며 외칩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린 평생 여기서 살았다고요. 팀장은 한마디로 잘라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낡은 건 사라져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장의 온도가 10도는 떨어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 눈가엔 눈물이 맺히고 누군가는 어깨를 부르르 떱니다. 누군가는 손님이 들을까봐 가게 문을 조용히 닫습니다. 그 작은 소리들이 마치 시장 전체가 스스로 숨을 죽이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때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사람, 할아버지. 사람들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얼굴로 시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죠?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켜야 한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 사람들은 희망보다 절망에 더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제는 용기를 냈지만 오늘은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떡집 사장님이 속삭입니다. 우린 너무 작아요. 저 사람들은 너무 크고 너무 힘이 세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시선을 듭니다. 개발업자들이 상인들 얼굴을 무시한 채 빨간 스프레이를 뿌리고 종이를 붙이고 가게 앞을 가리키며 웃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딱 한 가지 감정만 자리합니다. 결심. 시장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라는 걸.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세상이라면 나라도 막아서야지. 그날 오후 시장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어딘가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걸음. 마치 어떤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끝을 정하러 가는 사람처럼. 아침 해가 밝았지만 시장은 전날에 끝나지 않은 공포 속에 잠겨 있었다.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늘 또 개발업자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문을 열면서도 손이 떨렸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늘 시장 입구에서 갤로퍼의 짐칸을 정리하던 그 노인이 오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라, 오늘은 안 계시네. 혹시 어디 다치신 건가? 아침에 고철장에도 안 보이더라. 사람들은 은근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빨간 스프레이 자국들과 공고문들이 붙은 시장에서 그의 부재는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화면이 전환된다. 복잡한 회색 빌딩들로 가득한 도심. 출근 시간의 인파 속에서 낡은 옷을 걸친 작은 노인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걷고 있다. 도시 한가운데 반짝이는 유리 건물 앞에 선 그는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건물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초라한 그의 모습을 오히려 위풍당당해 보이게 만들었다. 로비 직원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바라본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가난한 노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저 사람 닮았다. 설마 돌아가셨다던. 누군가 입을 막으며 속삭인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춘다. 카드를 대지도 않았는데 문이 스르륵 열리며 전자음이 울린다. 인증됨. VIP 권한 사용자. 직원들 사이에 순식간에 긴장감이 번져간다. 한 직원이 다급하게 휴대폰을 들고 임원진에게 연결해. 지금 당장. 소리치며 뛰어간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선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결연하게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본다. 마치 한 시대의 마지막을 마주하기 위해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고층 회의실. 개발사 임원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다. 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회장님, 정말 돌아오신 겁니까? 할아버지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한다.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본다. 누군가는 울컥한 듯 고개를 숙인다. 그 시장 말이다.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곳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냥 헌 시장이 아니다. 한 임원이 말한다. 회장님, 그곳이 회장님께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발 계획도 없었는데 상부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노인은 고개를 젓는다. 명령은 명령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명령이라면 저항해야 한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긴다.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건?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 시장을 건들지 마라. 단 한 문장이.
수년의 명령 체계와 권력 구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듯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위치, 그의 이름, 그가 가진 지분과 영향력.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시장에 붙어 있던 모든 공고문이 사라지고 개발업자들은 철수했다. 시장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기적을 경험했다. 떡집 뒷방, 밀가루 냄새와 따뜻한 햇빛이 어우러진 작은 공간. 할아버지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떡집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삼촌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요? 떡집 주인이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몸이 더는 오래 버티기 힘들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담담했고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처럼 보였다. 떡집 주인은 그 말에 눈이 커지더니 곧 울먹인다. 왜 이제 말해요? 우리한테 계속 혼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부서질 듯 약한 미소. 나는 평생 너무 많은 걸 가졌지. 그래서 이제는 조금 놓아줄 때가 된 거다. 떡집 주인은 말한다. 삼촌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어요? 도움?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많이 받았다. 이혼한 아들, 먼 곳으로 떠난 가족, 회사를 떠난 뒤의 고독. 그는 이 시장에서 다시 사람을 배웠다. 고마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시장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깊은 밤, 시장은 바람 소리만이 남아있다. 갤로퍼 옆에서 할아버지는 고철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손길은 유난히 느렸다. 그는 차량 안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낸다. 뚜껑을 열자 빛바랜 명함, 창업자 명패, 재단 서류, 주식 증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다. 재계 거물 최호호 대표 돌연 실종, 환경자원업계의 전설, 10년째 행방불명. 이 문장들이 달빛에 잠시 비친다. 그러나 그는 그 상자를 천천히 닫는다. 그의 입에서 조용한 말이 흘러나온다. 이제 괜찮다. 이젠 너희에게 남겨줄 시간이야. 그리고 그는 달빛 아래서 오래된 철조각들 위에 손을 얹는다. 고철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다. 고철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 사람이었다. 마침 시장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갤로퍼 문이 열려 있고 좌석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 나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배운 것은 시장에서였다. 너희는 서로를 지켜라. 그게 내가 살아서 배우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일이다. 내가 가진 것은 내게 남아 있어선 안 된다. 너희에게 흘러가야 한다. 사람들은 울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끼며 말했다. 삼촌이 우리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그리고 시장 한쪽엔 정식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시장 환경 개선 기금, 전액 익명 기부. 금액은 일반인이 낼 수 없는 규모였다. 사람들은 그 기부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노을이 시장 골목을 물들인다. 시장 입구에 새로 기증된 갤로퍼 한 대가 서 있다. 누군가 말한다. 삼촌이 타던 거랑 똑같네. 익명 기부라는데 누가 보냈을까?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본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한 아이가 귤 하나를 손에 들고 갤러퍼 앞에 선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할아버지가 남긴 건 이 차가 아니야.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마음이야.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붉은 노을 아래 시장의 온기를 담는다. 이제 이 시장은 은둔한 거부의 남은 재산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조용히 화면이 어둡게 페이드 마이너스 아웃 된다.